안녕하세요. 이어지 닥터 하이멜 의원 원장 이창입니다. 만약 의사가 약 대신 스마트폰 앱을 처방해 준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FDA 정식 허가를 받아 의사가 처방하고 보험 적용까지 되는 디지털 치료제가 공황장애 치료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불안하고 패닉에 빠지면 숨을 깊게 쉬어라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조언이 완전히 틀렸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공황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막혀오고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공포, 그것이 더 이상 일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공황장애 환자는 불과 4년 만에 44.5%나 급증했고 연간 진료비는 863억 원을 넘었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는 20대에 가장 흔한 이 병이 유독 한국에서는 4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젊을 때 시작된 불안을 제때 돌보지 못하고 꾹꾹 누르다가 삶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중년기에 터져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발작 그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언제 또다시 그 끔찍한 순간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예기불안,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게 되고 운전대를 잡거나 엘리베이터를 타는 평범한 일상조차 공포가 되는 현실, 그렇게 나의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것, 그것이 이 병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끔찍한 고통의 순간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숨을 더 깊게 더 많이 쉬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호흡이 공황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행동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몸은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면 의학적으로 저탄산혈증 상태에 빠집니다. 이건 뇌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어지럼증, 비현실감, 손발 저림 같은 공황의 핵심 증상들을 직접적으로 유발해요. 결국 잘못된 호흡이 끔찍한 신체 증상을 만들고 그 증상이 다시 극심한 공포를 불러와 호흡을 더욱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 명백히 생리학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난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에 의존해요. 약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약은 경보 시스템 자체를 고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거나 끊었을 때 증상이 재발하는 회전문 현상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물 중단 후 재발률이 최대 60%에 달하기도 해요. 그래서 의학계는 새로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경보를 끄는 것을 넘어 고장난 경보 시스템 자체를 수리하는 방법에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몸이 잃어버린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생체 대먹임,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최신 치료 원리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거울을 보고 삐뚤어진 넥타이를 바로 매는 것과 똑같아요. 바이오 피드백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의 상태, 예를 들면 심장 박동, 근육의 긴장도, 호흡 속도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눈에 보이는 신호, 즉 데이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막연한 감각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내 몸의 잘못된 프로그램을 스스로 바로잡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적 원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호흡 훈련이라는 형태로 적용되었을 때 그 결과는 실로 놀랐습니다. 바이오 피드백 원리를 이용한 호흡 훈련이 얼마나 혁명적인지 세 단계로 나누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입니다. 마치 너무 민감해진 자동차 경보기를 다시 세팅하는 것과 같아요.
이 훈련은 28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울리던 우리 몸의 공포 경보기를 안정적으로 재조정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 단 4주간 훈련을 받은 환자 10명 중 8에서 9명, 정확히 86%가 공황 발작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두 번째,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평생 가는 기술이 된다는 점입니다. 약을 먹을 때만 효과가 있는 것과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자동차 타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 호흡 훈련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1년이 지난 후에도 환자의 73%가 여전히 공황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몸이 안정적인 호흡법을 완전히 기억하고 스스로의 기술로 만든 거죠. 세 번째, 돈의 흐름에서 증명된 진짜 효과라는 겁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의심이 드실 수 있죠. 여기서 가장 객관적이고 반박하기 힘든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냉정한 보험사의 데이터예요. 이 훈련을 받은 환자들은 1년 후 응급실 이용 비용이 65%, 약값 지출이 68%나 줄었습니다. 만약 효과가 없었다면 환자들은 계속 응급실을 찾고 약을 샀겠죠. 환자의 몸이 실제로 안정되니 더 이상 병원과 약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논리를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호흡 속도를 늦추고 몸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값비싼 기계 없이도 집에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안정호흡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흡의 리듬을 바꾸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쉬는 숨을 들이쉬는 숨보다 길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4초 동안 코로 숨을 부드럽게 들이쉬세요. 6초에서 8초에 걸쳐 입으로 아주 천천히 가늘고 길게 내쉬는 겁니다. 두 번째, 숨을 내쉰 뒤 잠시 멈추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숨을 다 뱉고 나서 곧바로 다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1초에서 2초 정도 아주 잠깐 숨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빠져나간 이산화탄소가 다시 정상 농도로 회복될 시간을 벌어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깊이보다는 부드러움에 집중하세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몸을 더 긴장시킬 수 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부드럽게 쓸려나가듯 아주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이 호흡을 하루에 2번 10분씩만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의 투쟁, 도피 스위치를 스스로 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는 능동적인 훈련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소개해드린 최신 의학의 흐름들이 당장 한국에서 쉽게 접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배운 호흡법은 그 위대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찾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하이맵 의원 원장 이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